구장에서는 통제된 실험을 다룹니다. 실험은 행동을 취하고 그 행동의 결과를 관찰하는 것과 관련이 되는데, 이 장에서는 일반화된 이해를 얻기 위해 사회과학자들이 어떻게 실험을 이용했는지를 논의할 것입니다. 실험에는 적절한 주제가 있습니다. 비교적 제한적이고 잘 정의된 개념과 명제들을 가진 프로젝트와 잘 맞습니다. 실험은 인간관계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기술적 목적보다는 설명적 목적에 더 맞습니다. 적절한 주제를 가진 실험의 예시를 들면, 무슬림에 대한 편견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무슬림이 미국 역사에 기여한 바를 학습하는 것이 편견을 줄이는 일이라고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무슬림에 대한 편견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무슬림이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실험 대상자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 영화의 관람이 편견을 줄였는지 알아보기 위해 편견의 수준을 다시 측정하는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실험의 가장 보편적 형태는 세 가지 중요한 구성 요소를 갖습니다. 첫 번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두 번째,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세 번째,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입니다. 각각의 구성 요소를 고전적 실험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험은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을 고찰하는 것입니다. 독립변수는 전형적으로 실험 자극 형태를 취하고 자극은 이분법적인 변수로 있다, 없다 두 가지 속성망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무슬림에 대한 편견 예시에서 편견은 종속 변수가 되고 무슬림 역사에 대한 노출은 독립 변수가 됩니다.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대상자들 중 일부에게 다큐멘터리 영화와 같은 적극적인 자극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입니다. 사전조사는 피실험자들을 대상으로 종속변수를 측정하는 것이고, 사후조사는 피실험자들이 자극에 노출된 후 다시 독립변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종속변수에 대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측정 간의 모든 차이는 독립변수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무슬림에 대한 편견 예시에서 두 번째 설문조사에서 편견 수준이 좀 더 낮게 나타났다면 영화가 정말 편견을 줄였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입니다. 실험에서 자극을 받는 실험 집단과 실험 자극을 받지 않는 통제 집단이 있습니다. 종업원 만족도에 대한 연구를 보면 이는 작업 조건의 변화가 작업원의 만족도와 생산성을 높이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연구 결과로 작업실을 밝게 했더니 생산성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전구를 어둡게 했더니 마찬가지로 생산성이 올라갔습니다. 이는 작업실 근로자들은 개선된 작업 조건에 반응한다기보다는 연구자들이 자신에게 보여준 관심에 반응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날 이를 호돈 효과라고 부릅니다. 실험 연구자들도 결과를 성급히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중 눈가림 실험에서는 이와 같은 가능성을 배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약을 나눠주는 연구자들과 증세 호전을 측정하는 연구자들에게 진짜 약을 먹은 피실험자들과 위약을 먹은 피험자들이 누구인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피험자가 어느 집단에 속하는지 알고 있는 연구자는 실험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예로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대한 실험입니다. 한 집단의 환자들이 위약이라고 표시된 병에 든 약을 받고 또 위약이라는 설명을 듣습니다. 통제 집단은 아무런 처치를 받지 않게 됩니다. 21일이 지난 후 위약을 먹은 집단은 좋아진 반면 통제 집단은 그렇지 못합니다. 위약을 받은 사람들이 진료와 상담을 받는 반면 통제 집단은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했기에 위약으로 인한 결과라기보다는 포괄적인 처치 패키지에 의한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증세 호전의 평가는 자가 평가로 진행됐었기에 이는 생리적 측정에서는 아무런 호전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더 복잡한 문제는
그러한 치료의 목적이 나아진다고 느끼는 것에 있다면 정말 위약이 효과가 없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모집단의 사람들을 포함하는 표집틀을 바탕으로 두 개의 확률 표본을 선정하는 것을 확률 표집이라고 합니다. 표본 각각이 이들이 소속되어 있는 전체 모집단을 닮았다면 이들 또한 서로 비슷할 것이라는 가정을 합니다. 유사성의 정도는 표본 집단의 크기에 결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100명 이하의 표본 크기는 대표적이지 못한데 사회과학의 특성상 이보다 규모가 작은 실험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 대신 무작위와 논리를 보통 사용합니다. 실험에서 피실험자들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무작위로 배정하는 기법을 무작위화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짝 맞추기는 실험에서 피실험자들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변수상 유사성에 근거하여 짝을 짓고 그들 중 한 사람은 실험 집단에 또 다른 한 사람은 통제 집단에 배정하는 과정입니다. 만일 우리의 피험자들 가운데 12명이 젊은 백인 남자라면 무작위적으로 이들 중 6명은 실험 집단에 그리고 6명은 통제 집단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 중년 흑인 여성이라면 14명 중 7명씩 각각 집단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관련도가 높은 특성들을 모아 구성한 할당 매트릭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캠벨과 스탠리는 세 가지 원시 실험 연구 설계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는 단일 집단 사후 조사입니다. 연구자는 한 실험 대상이 되는 집단에 대해 실험 자극을 부여한 다음 종속 변수를 측정하게 됩니다. 예시로 무슬림에 대한 편견을 조사하는 실험에서 영화를 보여준 후 편견을 측정하는 설문지에서는 낮은 점수가 나타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영화가 편견을 줄였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사전조사를 하지 않았기에 확신할 수 없습니다. 설문지가 편견을 측정하지 못했거나 연구하는 집단이 처음부터 편견이 낮았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전 사후 조사 설계가 있습니다. 사전조사를 추가하지만 통제 집단이 없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독립변수 이외에 다른 어떤 요인이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결과 사이에 변동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어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로 정적 집단 비교입니다. 이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가지지만 사전조사를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무슬림에 대한 편견 예시에서 한 집단에는 무슬림 역사 영화를 보여주고 다른 집단에는 보여주지 않은 다음 두 집단에서 편견을 측정합니다. 만일 피험자들을 무작위화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두 집단이 동일한 정도의 편견을 가졌을지 알 방법은 없습니다. 내적 비타당도란 실험 결과로부터 이끌어낸 결론이 실험에서 실제 발생한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캠벨과 스탠리는 내적 타당도를 유발하는 몇 가지 요인들을 지적합니다. 첫 번째로 역사입니다.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 실험 사이에 발생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는 성숙으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며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사는 반복하여 조사하는 과정이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어 실험 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네 번째 측정 도구는 우리가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에서 다른 측정 도구를 사용한다면 유사성에 의심을 받게 되는 가능성입니다. 다섯 번째 통계적 회귀는 한 집단에서 극단적으로 키가 작은 사람들은 자신들보다 키가 큰 아이를 가지려고 할 것이라는 것으로 극단적인 점수로 시작한 피험자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실험 자극의 효과로 오인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선정 오차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들이 서로 유사하지 않을 가능성입니다. 피험자의 사망은 피험자들이 실험이 종료되기 전에 실험에서 탈락하는 경우입니다. 여덟 번째 인과적 시간 순서는 실험 자극과 종속 변수와의 시간적 순서가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처치의 확산 또는 모방은 실험 집단과 피험자들이 서로 대화할 수 있을 경우
실험 집단의 피험자들이 실험 자극의 일부를 통제 집단에게 전달할 가능성을 말합니다. 보상이란 예를 들어 병원의 간호사나 의사들이 통제 집단 환자에 대한 미안함을 느끼고 그들에게 특별히 따뜻한 배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 경우 통제 집단은 더 이상 진정한 통제 집단이라고 할 수 없게 됩니다. 11번째 보상 경쟁이란 실험적 수학 프로그램이 실험 자극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통제 집단은 특별한 실험 집단의 피험자들을 이기려고 전보다 더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입니다. 12번째 사기 저하란 다른 한편으로 통제 집단이 박탈감을 느껴 포기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입니다. 외적 비타당도란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를 실제 세계에서 일반화할 수 없을 가능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실험 집단이 사전 조사에서보다 사후 조사에서 덜 편견적이었으며 실험 집단의 사후 집단은 통제 집단의 사후 조사보다 덜 편견적이었다고 해봅시다. 영화가 실제로 실험 집단 피험자들의 편견을 줄였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극장이나 텔레비전에서 보았다면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었을까요? 저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는 피험자들이 편견의 문제에 민감해졌을 때에만 효과적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외적 비타당도를 통제한 실험 설계가 있습니다. 솔로몬 4집단 설계로 위에 표를 보시게 되면 집단 1과 2는 고전적 실험 단계를 나타내고 집단 2는 1의 통제 집단이 되게 됩니다. 집단 3은 사전조사 없이 실험 자극을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집단 4는 사후 조사만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이 각 집단별로 기대되는 결과값이 있는데요. 집단 4에서 발견되는 것은 조사와 간극 간의 어떤 상호작용도 배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전적 실험 설계에서 얼마만큼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 이는 비교 자료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후 조사 통계 집단 설계는 솔로몬 설계 1집단, 2집단, 3집단, 4집단 중 3, 4집단만으로 구성된 것을 말합니다. 이는 적절한 무작위화가 된다면 단지 3집단과 4집단만으로도 내적 타당도 문제뿐 아니라 조사와 자극 간의 상호작용 문제까지 해결하는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